자,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이 잘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식입니다. 자,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나라빚을 도대체 얼마나 져놓고 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써야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자,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국민이 돈을 못 벌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 못 갚았을 때는 그냥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봅니다. 나중은 생각이나 하고 추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3년 반 동안 국민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3차 추경을 해놓고 빚만 59조에 달합니다. 지금 전쟁통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후에 4차 추경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 돈 어떻게 갚나요? 여러분들 지금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라면 그거 내시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낼 돈이나 있습니까? 뭘 벌어야 돈을 내죠. 정말 답 안 나오는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추경의 명목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처를 위한 그런 빚을 내놓고 이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예? 아시나요? 그 돈 다 어디 써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문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그러니까 추경이죠. 추경을 확정을 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민생 정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 중반대라고 하는데 7조 8천억 원인가 그럴 겁니다. 기존 59조에 더하게 되면 67조가 넘어요. 자, 문은 어제 오전에 청와대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이 될 4차 추경안 그리고 긴급재난 지원 방안의 마련, 또 국난 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좋아하시네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뭐 뉴딜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이 추구하는 뉴딜이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그런 정책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문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주 허탈해하고 있다 라면서 그 때문에 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 라면서 남일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크다라면서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 경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할 능력이나 되니? 참 어이가 없고요. 국민은 코로나 재확산 문제에도 그렇지만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니들이 제대로 방역을 안 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드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야.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완전히 소득 주도 성장을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고 계속 하고 앉아있고 나라 돈은 다 퍼주고 국민들을 일을 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뉴딜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뭐 북한이나 중국처럼 국가에 기대서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와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지식인들 못지않은 지식들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되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정부는 7조 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 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2조 원을 각각 편성하기로 했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서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4차 추경안을 10일 오늘 확정 발표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추석 전에 또 돈을 뿌려갖고 자기들 지지율에 보태겠다는 그런 심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한 번 준다고 그 돈이 월세라도 낼 수 있습니까? 낸다고 쳐도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요? 뭐 장사가 돼야죠. 기본적인 근본 대책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돈도 아니죠. 빚내 갖고 막 퍼줘요.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는 어떻게 하고 한 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딱하고요. 정말 국민들이 불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난감합니다. 저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세금을 낭비하니까 나라 발전이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정말 써야 할 곳은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쿠폰이라든지 자기 지지율 올릴 만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왔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은 진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자영업자 대출해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자,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상, 이거 말은 또 잘 갖다 붙여요. 새 희망 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된 채 사실상 사전 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했다고 정했는데, 여러분 되게 편하게 해줄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세민들이 세금 낼 돈 있나요? IMF 때는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가게 문을 안 여는 게 더 빚을 덜 내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장사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없으니까 열어놓으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전기세 등등등 물세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세다는 거야.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손님이 없어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업계 1위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저도 매출이 한 80% 70%가 줄었어요. 그럼 일반인들은요, 손님이 아예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10에서 15%만 매출 떨어져도요, 다른 데는 반토막 이상 나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으려면요, 밀린 세금을 국세를 완납하지 않고서는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요만큼 받으려다가 밀린 세금 이만큼을 다 내야지 요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 틀리겠지만, 천차만별이겠지만 제 말에 공감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났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제 말에 공감하는 자영업자분들,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기본적인 틀인 국세를 밀린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1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대출, 자영업자 대출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돈 대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을 능력이 있게 해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여지까지 뭐 했습니까? 돈으로 틀어막고 이런 거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밀린 세금을 걷어들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 무슨 의심까지 했냐, 현실적으로 요만큼 받기 위해서 밀린 세금을 내야지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밀린 세금은 일단 뭐 카드로 한다든지 해서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적정 수준의 타산을 맞춰봤을 때.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놈들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면서 세금을 왕창 다 거두려고 하는 거구나, 일석이조를 노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지금 이번에 내놓은 거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선별해서 준다고 하는데 뭐 돈 받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누구 돈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빚이에요. 한마디로 국민의 돈으로 지들이 생색을 내는 겁니다. 차라리 안 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검사 비용을 낮추던지, 그리고 우리가 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돈을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한 달이 갑니까? 두 달이 갑니까?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아무 쪽에도 비전이 없는 그런 돈입니다. 정말 이 정부는요, 답이 없어요. 예. 길게 갈수록 이 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질 게 자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ause you